안녕하세요. 박응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200억, 이게 한 사람한테 부과된 세금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최근에 배우 차은우 씨를 둘러싼 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 이게 그냥 세금 계산 실수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법률적인 쟁점들을 아주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금액입니다. 200억 원. 2020년 1월 배우 차은우 씨가 받은 세금 추징 통지서에 찍힌 바로 그 숫자죠. 아니,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이랑 맞먹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한 개인의 세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 금액이 우리나라 연예인 개인한테 부과된 세금 중에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이전에 그 어떤 사례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이게 만약에 단순한 계산 착오였다면요,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세청이 이거는 조직적인 조세 회피, 즉 탈세다라고 아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그 배경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요, 그냥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유령 회사를 이용한 아주 치밀한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왼쪽이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소속사가 차은우 씨한테 직접 돈을 주면 차은우 씨는 개인소득세 최고 45%를 내야 합니다. 세율이 엄청 높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중간에 A법인이라는 회사를 하나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속사가 A법인에 돈을 주고요. 이 법인은 19에서 24% 정도의 낮은 법인세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은우 씨는 이 법인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형식이죠. 결국 차은우 씨 손에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중간에 법인세로는 낮은 세율을 한번 거치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을 20%포인트 넘게 확 줄여버리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왜 이 A법인을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회사라고 판단했을까요? 여기 근거들을 한번 보세요. 회사는 어머니 명의로 세웠고 주소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주소지였어요. 독립된 사무실이나 직원은 당연히 없었고요. 심지어 외부 감사를 피하려고 회사 형태까지 바꿨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차은우 씨의 모든 매니지먼트 업무는 원래 소속사가 다 했거든요. A 법인은 그냥 중간에서 돈만 받아갔을 뿐 실제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바로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건 제 변호사 경험에 비추어 봐도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나중에 부랴부랴 만든 서류 같은 건요, 법원에서 거의 인정 안 해줍니다. 우리 회사가 진짜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걸 객관적이고 탄탄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도 이기기 정말 힘듭니다. 아니, 근데 국세청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계약 구조를 그냥 무시하고 세금을 때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국세청이 가진 만능의 검 덕분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있으면요, 아무리 복잡한 껍데기도 그냥 다 베어버리고 바로 실체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아무리 계약서를 복잡하게 꾸며놔도 세무당국은 그래서 이 돈 실질적으로 누가 번 거야? 이걸 딱 보고 돈 번 그 사람한테 직접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껍데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알맹이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칙을 만능의 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복잡한 절세 계획, 어떤 꼼수도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칼 앞에서는 그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국세청이 이 만능의 검을 휘두를 때 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계약서랑 상관없이 진짜 이런 사람이 누구냐. 둘째, 돈을 받아간 그 법인이 진짜로 활동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냐. 셋째, 굳이 개인 대신 법인이랑 계약할 만한 합리적인 사업 이유가 있었냐? 차은우 씨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2번, 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본 거죠. 왜냐? 모든 일은 소속사가 다 했으니까요. 사실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려면 다른 유명 연예인들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배우 이중기 씨는 법 해석이 달랐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이병헌 씨는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의 송혜교 씨 사건도 당시에는 25억 원으로 정말 큰 이슈였는데 지금 차은우 씨의 추징액 200억은요, 그 8배입니다.
이 압도적인 금액 차이는 단순히 수입 규모의 차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국세청이 이번 사건의 고의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 국세청의 아주 특별한 부서가 움직였다는 점, 이게 심상치 않은 신호입니다. 이번 사건에는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세무조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팀이 투입됐습니다. 이곳은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대기업의 비자금이나 아주 고의적인 대규모 탈세 혐의가 포착됐을 때만 움직이는, 말하자면 국세청의 특수부대 같은 곳입니다. 이들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건을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되면요, 그냥 세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탈세액이 10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아주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이 판을 누가 짰는가, 이걸 밝혀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복잡한 구조를 본인이 직접 만들기는 어려워요. 보통 옆에서 최고의 세금 전문가인 척 접근해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절세 플랜이다 라고 제안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의뢰인이 지게 되는 거죠. 현재 차은우 씨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 고지서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국세청의 판단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고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차은우 씨 측도 최종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아끼는 똑똑한 절세와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세금을 안 내는 범죄인 탈세,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앞으로 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 관행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